TK마입니다. 이키규라고 들어보셨나요? 후쿠오카에서 한국 방향으로 배로 1시간 정도 가면 섬이 이키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분들이 잘 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섬인데 전쟁의 피해도 거의 받지 않고 해서 아직도 80% 이상의 고대 유물들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법상 유물을 캐내면 국가에 신고해서 국가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이익이 되지 않는 유물 발굴을 하지 않지요. 국가나 비영리 단체의 지원으로 아직도 계속 발굴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20%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거는 여기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넘어갈 때 거치는 관문 같은 곳이라서 많은 유물들이 한국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가보면 조선통신사에게서 전해받은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고요. 한국의 박물관에서 있을 법한 자기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섬에서 작은 규모로 소를 키우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양질의 미네랄이 듬뿍 풀을 먹고 자라고 바닷바람에 계속 단련된 고기의 맛과 육질이 아주 뛰어난 소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키시마에 넘어가서 스테이크와 이키규 햄버거를 먹어보았죠. 제가 여태껏 먹어본 햄버거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도 일본 최고라고 부르는 고베규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왜 도쿄까지 안 알려졌을까요? 제가 이 가게에서 직접 물어보니까 소고기는 멀리 운송하게 되면 그만큼 맛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키시마와 후쿠오카 정도에만 줘도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굳이 도쿄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후쿠오카에서도 이키규를 파는 고깃집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도 후쿠오카임에도 불구하고 1인분에 3,000엔이 넘는 초고급 소고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예로부터 고베규 말고도 사가규, 미야자키 와규 등등 소고기가 맛있기로 유명한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단연 톱을 달리는 이키규를 후쿠오카 여행을 하시는 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AWS의 SA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SA는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불리는 직종인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AWS에 다니는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재미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AWS에는 몇 년을 다녀야 할까요? 이런 주제는 없죠. 갑작스럽게 제 친척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되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되어버려서 한국에서는 취직에 타격이 크지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궤도에 오를지를 제게 상담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각오가 있냐고. 그 사람은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었죠. 바로 오라클을 배우고 직업을 구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성으로 2년을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 오라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SI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SI 업체는 빡시지만 초봉도 높고 많은 경험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SI 업체에서 4년 정도 다니다 보니 오라클 본사에 취직 기회가 생겼는데 아마도 그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오라클 본사 직원이 추천해 준 듯 합니다. 그때도 제가 오라클 본사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현업을 배우는 것보다는 오라클 제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을 지원하는 업무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래 다닐 사람에게는 좋지만 평생 직장으로 삼을 게 아니라면 5년을 넘기지 않고 전직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5년 정도면 다음 직장에서 오라클을 다녔다는 좋은 이력이 생기니까요. 그는 저의 조언을 참고로 오라클에서 오래 다니려고 들어갔으나 내부 정치나 자기가 원하는 기술 업무가 점점 줄어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5년 정도까지 버티고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조언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AWS에서도 입사 기회가 있었죠. AWS는 빡시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AWS의 시스템이 좀 특이했는데요. 연봉은 오르지 않는데 첫 해부터 4년째까지 스톡 옵션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1년째가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스톡옵션을 포함하면 처음엔 연봉이 1억이 넘지만 스톡옵션이 없어지는 5년째부터는 1억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론 거기서도 직급이 높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철저하게 업무 처리량 베이스라서 지금도 노르마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 급여 시스템을 보고 제프 아저씨의 뛰어난 사업 감각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AWS는 쓰기 정말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AWS에서는 유저가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테크니컬 서포트 인력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을 뽑고 4년 정도 지나면 퇴사하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연봉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퇴사를 해도 아마존이란 경력 때문에 더 좋은 연봉으로 AWS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가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간 환경에서는 AWS의 서포트를 받을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현직 아마존 사람이었으니 웬만한 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냥 아마존에 남는다는 선택을 해도 적은 연봉으로 굴려먹을 수 있잖아요. 즉 어느 것을 선택해도 회사에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려운 AWS의 세일즈의 큰 그림을 그렸다니 하고 감탄을 했죠. 물론 모든 AWS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므로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연봉 테이블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AWS에서는 장점 중 하나가 영어 베이스의 정보를 검색하고 직접 해결이 안 되는 내용은 미국 등의 헬프를 요청하여 영어로 대응을 해야 하므로 영어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영어가 되면 해외로 정근 신청이 가능하므로 쉽게 해외 이주의 꿈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정적으로 해외로 넘어가는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만약 AWS의 SA를 꿈꾸시는 분들은 단순히 업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